자, 그럼 이제 교환 12페이지 갑니다. 회계의 본격적인 기본 업무 처리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분계라고 적혀 있으신데 일단 우리는 맨 밑에 지문 좀 잠깐 볼게요. 맨 밑에 이미지를 보시면요. 4번에 회계상의 업무 처리 순환 과정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첫 번째 회계에서는요. 뭐가 발생을 하면 거래가 발생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래가 맞냐 틀리냐를 한 거고 그러고 나면은 무슨 계라는 걸 한다? 분계라는 거래요. 분계. 괜찮으시죠?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전표 처리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여기서 미리 얘기해 드리면요. 전산 회계 1급 기준 분계 점수가 몇 점 나오시냐면은 100점 만점 중에 약 55점에서 58점 정도 나옵니다. 그러고 전산세무 2급 기준 알죠? 분계 점수가 약 몇 점 정도가 나오시냐면은 아무리 못해도 45점 정도가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사실 분계를 못하면 시험을 붙을 수가 없어요. 되셨죠? 그러고 나는 공부 끝나고 상위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해서 뭐 재경관리사든 전산세무 1급이든 올라가셔도 분계는 기본이에요. 아셨죠?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맘때 분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요. 분계가 뭐예요? 저는 회계를 처음 배워서 분계를 모릅니다. 지문. 분계 전표 처리란 맨 위에 적혀있죠? 회계상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거래가 발생하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해당 자리에 계정 과목과 금액을 결정해서 기입하고 이를 다시 기입하는데 이를 분계 또는 전표 처리라고 하시게 됩니다. 즉 거래가 발생하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문법상의 규칙에 맞춰서 써주란 얘기거든요. 그래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죠. 회계라는 건요 이과가 아니라 무슨 과라고요? 문과예요, 문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까지 눈에 들어오셨죠? 지금서부터 분계를 해볼 거예요. 아셨죠?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13페이지 갑니다. 13. 13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 위에 공간 살짝 남으시죠? 아셨죠? 그 공간에다가 지금서부터 분계하는 법을 좀 써볼 거거든요. 뭐라고 쓰시냐면은 허공 빈 공간 잡으시고 차변 슬러시 대변이라고 쓰시고요. 제가 여기서 미리 얘기합니다. 지금 분계하는 법을 쓸 건데 분계하는 법 제가 지금 쓰는 건요. 속된 말로 좀 비속어긴 한데 속된 말로 야매거든요. 아셨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쉬워요. 특히나 나 노베이스입니다. 아셨죠? 노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써볼게요. 분계를 하시는 법은 차변은요. 들어오거나 받은 거를 쓰는 거고요. 대변은요. 나가거나 준 거를 쓰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영상에 말밖에 안 들어가겠지만 제 손에 제 손목시계가 들려 있어요. 제가 이 손목시계를 들고 가서 앞에 있는 학생분한테 드리고 만약에 앞에 있는 학생분의 볼펜을 받아왔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볼펜은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들어왔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무슨 변에 쓰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차변. 그래서 차변에다가 볼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고 제 입장에서는 손목시계는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죠. 그럼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손목시계. 그렇죠. 그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써주는 거를 분계라 그러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볼펜이다 손목시계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어제 배웠던 얘기 볼펜이면은 무슨 모품? 맞아요. 또는 소모품? 그렇죠. 그렇게 써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계정 과목 명칭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현금 자산, 보통 예금 자산, 당좌 예금 자산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되셨으면 설명이 들어가셨으면은 지금서부터 얘기 조금만 더 써볼게요. 들어오다 받다 또는 나가다 주다는요 쓰실 때 무슨 기준으로 쓰는 거냐면은 돈이나
물건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돈을 받았다, 돈을 줬다. 물건을 받았다, 물건을 줬다. 이 개념으로 쓰는 거거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처음에 분기에서 내가 노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돈이나 물건부터 잡으세요. 제발 딴 거부터 잡지 마시고. 그러고 돈이나 물건에 대한 자리를 잡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도 그 외 빈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럼 세 번째는요. 왜 변는지 이유를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들어온다, 받다, 나가다, 주다를 가지고 돈이나 물건을 먼저 쓰는 거예요. 되셨죠? 회계 처리를 할 때 이러신 분들이 차변부터 그거는 고정관념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돈을 받았다, 차변, 돈이 나갔다, 대변 이거부터 잡으시고 차대를 다 잡은 다음에 돈이나 물건을 다 잡았는데 그래도 빈자리가 있으면은 그 빈자리는 나머지 이유를 쓰는 겁니다. 왜 변는지. 괜찮으시죠? 그러고 단어 정리 조금만 해드릴게요. 단어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왼쪽 위에다가 급은요 주다란 뜻이고요. 지급하다 이런 얘기들. 다음에 수는 받다란 뜻입니다. 현금을 수취하다 또는 물건을 양수하다. 괜찮으시죠? 받다란 뜻이에요. 다음에 도가 나오실 수 있어요. 도는 주다란 뜻입니다. 물건을 양도하다. 괜찮으시죠? 다음에 입이 달리시면요. 들어오신 거예요. 보통예금에 돈이 입금되다. 다음에 출 달리시면요. 돈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돈이 출금되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초교환 하실 때는 급수도 입출 생각하시면서 물건이 들어왔냐 나갔냐 돈이 들어왔냐 나갔냐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지금서부터 저랑 분계 처리 좀 아래 좀 써볼게요. 요거 쓰실 때 가운데 짝대기 있으시잖아요. 지금 제 입으로 슬러시 거놨거든요. 차변을 쓸 때는 조금 떨어서 한 요 정도에 써주시고요. 대변 자리 쓸 때는 딱 붙여서 요 정도에 써주세요. 이따가 필기하실 게 더 있어요. 아셨죠?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 판매용 상품 15만 원을 구입했죠. 그럼 상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들어왔죠. 그럼 들어오시면 무슨 변? 차변. 그러니까 차변 자리에다가 상품 적어주시고 금액 얼마 들어왔어요? 15만 원. 그쵸, 15만 원 써주시고 뒤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럼 현금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요. 나갔으니까 무슨 변? 대변. 그래서 대변 자리에 현금 15만 원. 으로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물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상품, 비품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쓰시는 거라고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차변, 대변 쓰는 걸 무슨 계라 그런다? 분계. 그쵸. 계속 양괄호 2번 갑니다. 비품 20만 원을 매입했죠. 그럼 비품 들어왔죠. 들어오시면 무슨 변? 차변. 그러니까 차변에 들어가는 거 비품 20만 원. 대금은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죠. 그럼 어음 줬죠. 그러니까 줬으니까 무슨 변? 대변. 근데 여기 생각할 거 우리가 지금 사온 게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죠. 그럼 대변에 뭐라고 쓴다고요? 그쵸. 미지급금으로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오고 돈을 못 주면 외상매입금.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오고 어음을 주면 지급어음. 다음에 상품이나 원재료 외의 물건 등을 사오고 돈을 못 주면 미지급금이라고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대변 자리 들어가시는 거 미지급금 20만 원. 쫓아오셨죠? 계속 3번. 이젠 상사에서 상품 5만 원을 매입했죠. 상품 자리 잡으시고요.
대금은 외상으로 했죠. 그럼 돈을 못 줬잖아요. 차변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변에 들어가는 거는 몇만 원일 텐데? 5만 원일 텐데 이 자리에 내가 돈을 왜 못 줬는지 이유를 써주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우리가 지금 사온 게 상품이나 원재료가 맞죠? 그러니까 5글자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외상매입금.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입금, 대변 자리는 아직 우리가 돈을 못 준 상태입니다.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아래 계속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 한 대를 10만 원에 구입했죠. 그럼 컴퓨터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컴퓨터를 팔 거예요? 쓸 거예요? 쓸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무슨 품? 그렇죠. 소모품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쓰면 점점 작아져요? 아니에요. 소비성 물건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비품. 그럼 비품 자리 잡아주시고 그러면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는 우리가 돈은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죠. 그러니까 대변에 못 준 이유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계정과목 이유를. 그래서 대변 자리에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면은 사온 게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니까 대변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된다고요? 미지급금.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가 맞으면 외상매입금. 상품이나 원재료가 맞는데 어음을 주면 지급어음. 그게 아니면 미지급금. 괜찮으시죠? 그래서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 미지급금 10만 원. 아래 갑니다. 양괄호 5번 상품 50만 원을 매입했죠. 상품 자리 잡으시고 자 그럼 이제 대금 중 절반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그럼 이제 보통예금 자리 잡으시고 그럼 급자 달렸으니까 보통예금에서 돈을 줬죠. 그러니까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보통예금 절반 줬으니까 그렇죠. 25만 원. 그럼 나머지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대변에 몇십 5만 원? 25만 원은 돈을 못 줬죠. 그럼 사온 게 상품이나 원재료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매입금이다? 맞아요. 외상매입금이 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 제가 앞에서 그랬죠. 문제 지문에 외상 있다고 외상 쓰는 거 아니고 어음 있다고 어음 쓰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문맥상의 의미 파악을 하고 다음에 내가 사온 물건, 판매한 물건이 뭐냐에 따라 중요해진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대변 자리 들어가는 거 외상매입금 25만 원. 자, 양가로 6번 갈게요. 양가로 6번. 임대 중인 건물의 월세 5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죠. 그럼 우리 지금 받은 거 무슨 금? 현금, 돈 받았죠? 현금 자리 잡으시고. 처음에 쓰실 때 무조건 돈이나 물건부터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건을 준 게 있어요? 없죠. 그럼 대변 자리는 돈을 왜 받았는지 이유를 쓰는 거라고요. 그럼 생각. 돈을 받았다라는 거는 돈을 번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면은 무슨 이익? 수익.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대변의 이유는 수익 중에 골라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우리 건물의 월세를 받은 거죠. 어제 세 글자로 무슨 대료?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를 쓸 때 대변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임차료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맥상의 의미가 전혀 안 맞아요. 돈을 받았는데 비용이니까 돈을 줬다가 돼버린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럴 때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는 수익 중에서 임대료 55만 원을 받은 겁니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밑으로 가볼게요. 7번 갑니다. 폐품의 처분으로 9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 자리 잡으시고
그럼 우리가 지금 돈을 받았죠? 물건 준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문제에서 수익 중에 골라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돈을 번 거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게 대변에 폐품 처분하시면 그쵸, 잡이익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대변 자리 들어가시는 거 잡이익 9만 원. 쫓아오실 수 있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폐품 처분했으면 폐품을 준 거잖아요. 어제 혹시 우리 들었을 때 폐품이라는 개정 과목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쟤는 쓰는 게 아닙니다. 되셨죠? 밑으로 가볼게요. 자, 계속 8번. 판매부서의 월급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자리 잡으시고. 그래서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현금 15만 원. 그렇죠? 돈을 줬으니까. 그럼 혹시 우리가 물건 받은 거 있어요? 없죠. 그럼 차변에 돈을 왜 줬는지 이유를 쓰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무슨 용 중에 골라야 된다? 비용 중에. 그래서 차변에 들어가시는 거 급여 15만 원.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그러고 어제 했던 얘기 이제 또 맞춰볼게요. 어제 우리 뭐라 그랬었냐면요. 기본적으로 직원의 월급을 주면 두 글자로 무슨요? 급여. 생산직 직원의 월급을 주면 무슨 금? 임금. 일용직 일당을 주면 무슨 급? 잡급. 보너스를 주면 무슨 여금? 상여금.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을 이럴 때 다 쓰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갑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자리 잡으시고. 그러면 재산세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돈 쓴 이유를 쓸 때는 무슨 금가공과? 맞아요. 물건 받은 게 없으니까 차변에 돈을 왜 줬는지 이유를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세금가공과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밑에 10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자리 잡으시고. 그럼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 현금 3만 원. 그럼 혹시 지금 물건 받은 거 없죠? 그러니까 차변에 돈을 왜 줬는지 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준 게 무슨 자를 줬다고요? 이자. 괜찮으시죠? 이자. 그러고 우리가 돈을 썼죠? 그럼 무슨 용? 비용. 괜찮으시죠? 3만 원. 밑으로 가볼게요. 양괄호 11번.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축의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자리 잡으시고. 그럼 이제 돈을 줬죠?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 현금 30만 원. 그럼 차변에 이유 써야 되겠죠? 지금도.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이니까 7글자로? 맞아요. 기업 업무 추진비. 그래서 차변에 들어가는 거 기업 업무 추진비 30만 원. 그래서 제가 개정 과목 개정됐다 그랬죠? 양괄호 12번. 단기 차입금 10만 원과 합쳤네요.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자리 잡으시고요. 합쳐서 쓰시면 돼요. 그럼 대변에 현금 10만 5천 원. 그럼 차변에 물건 받은 건 없잖아요. 이유를 한 개씩 쓰는 거예요. 처음에 10만 원은 단기 차입금. 다음에 나머지 5천 원은 이자? 그렇죠. 비용. 돈을 썼으니까. 13번. 광고 선전 목적 물건 6만 원과 판매 목적 상품 4만 원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자리 잡으시고. 그럼 차변에 어제 우리 할 때 광고 그러면요. 5글자로? 맞아요. 광고 선전비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 차변에 들어가시는 거 광고 선전비 6만 원 하나. 그러고 판매 목적의 상품을 구입했죠. 그럼 차변에 상품
4만 원.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거 마무리. 어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상품은 사오면 무슨 품? 상품. 팔면은 맞아요. 상품 매출로 쓰시라 그랬었어요. 아셨죠? 그래 상품은 사오면 상품, 판매하면 상품 매출.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자, 다 되셨으면은 프린트 뒤로 넘겨서 14페이지 가볼게요. 14. 자, 지문 2번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세요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제 우리 수업하면서 회계에서 되게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걸 배웠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규칙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분개하시면서 중요한 규칙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정한 상황이 있다가 그 상황이 해소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계정 과목이 반대로 없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시 특정 상황에 발생을 했다가 그 상황이 해소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계정 과목이 반대로 없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선생님 무슨 의미예요? 지금서부터 문제 제가 이제 몇 개를 같이 또 풀어드려 볼 건데 일단 이 문제에서 1번하고 2번하고 이어 놓으시고요. 3번하고 4번하고 이어 놓으세요. 얘네가 문제가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지금 괜찮으시죠? 자, 1번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상품을 매입했죠? 그럼 상품 사왔으니까 들어왔겠죠? 상품 자리 잡아주시고 그럼 차변에 들어가시는 거 상품 4,400원 쫓아오셨죠? 그럼 대변에도 4,400원이 들어가야 될 텐데 상품을 사오고 돈을 못 줬죠? 그럼 상품이나 원재료가 맞으니까 대변에는 무슨 상매입금? 외상매입금. 그렇죠. 그럼 이제 아래 양가로 2번 외상매입금 4,4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그럼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죠. 보통예금부터 자리 잡는 거예요. 알죠? 보통예금 자리 잡아주시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물건을 받은 건 없죠. 차변에 돈을 왜 줬는지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상매입금 때문에 줬다? 맞아요. 그래서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외상매입금 4,400원을 보통예금으로 준 겁니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쓰게 되면 자 방금 뭐라 그랬냐면 원래 있던 상황에서 그 상황이 해소가 되시면 그 계정 과목이 어디로 간다? 반대로. 그래서 위에서 외상매입금이 무슨 변에 있었으니까? 대변. 그럼 돈을 못 갚았던 거잖아요. 이걸 갚게 되면은 그게 무슨 변으로 없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상황에서 해소가 되시면 그게 반대로 없어지는 특성이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아래 내려오시면요. 양가로 3번 갑니다. 상품을 매출했죠. 상품 매출 자리 잡으시고 돈 써주시고요. 그럼 이제 상품은 나갔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2,500원.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돈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이유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판매한 게 상품이나 제품이 맞으니까 차변에 들어가는 건 5글자로 무슨 상매출금? 외상매출금. 그렇죠. 그래 차변에 들어가는 거 외상매출금 2,500원. 4번 갑니다. 이 문제는 별표 하나.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시면 많이 틀립니다. 외상매출금 2,500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당좌예금 계좌에 즉시 입금했죠. 그럼 이제 질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통장에 들어있어요? 통장. 현금으로 받아서 그걸 당좌예금에 즉시 입금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분기에서는 현금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 내가 들고 있는 게 지금 당좌예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현금은 낚시성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좌예금에 입금했죠. 당좌예금 자리 잡아주시고
그럼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당좌예금 2,500원. 그럼 돈을 왜 받았는지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변에 돈 받은 이유가 무슨 상매출금? 맞아요. 외상매출금 2,500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원래 있던 상황이 해소되면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외상매출금이 원래 무슨 변이었으니까? 차변. 없어지면 무슨 변으로 간다고요?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지금서부터 이거 정확한 설명해 드릴게요. 4번 문제. 알죠? 머릿속에 생각하실 때는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들고 있는 게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통장에 들고 있어요? 이게 쉬워요. 아셨죠? 이게 쉬워요. 근데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면은 나중에 문제에서 낚이지 마시라고 설명해드리면 잠깐 예시.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10장으로 바꿔왔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변화가? 그런 거는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문제 자체가 현금을 받아서 현금을 통장에 바로 넣었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변화는 없죠. 그래서 현금 붕괴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원래 붕괴로 따지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차변에 현금 2,500원을 받아서 그게 외상매출금 2,500원을 받았던 건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당좌예금에 바로 입금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차변에 현금을 받았다가 바로 현금을 대변에 갖다 넣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의 변화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쓰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4번 문제에 들어가는 게 이게 전체인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가 없어서 당좌예금 외상매출금을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4번, 이게 5번이면은 생략해서 쓰면 된다 안 된다? 맞아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으시죠? 또 시험 목적상 또는 업무상 날짜 얘기를 하면요. 만약에 이게 2월 9일 입금을 한 게 2월 10일이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각자 거래가 발생한 게 날짜가 다르시잖아요. 그럼 두 개를 생략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일자별로 다른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하나로 묶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래 계속 가볼게요. 말 설명은 해드렸고 3, 5번 갑니다. 우표 및 엽서 구입을 하고 현금으로 돈을 지불했죠. 현금 자리 잡아주시고 그럼 이제 대변에 현금 8,000원 줬고 차변에 들어가시는 거 어제 우리 우표나 엽서 구입하시면요. 세 글자로 뭐라고 쓴다고요? 맞아요. 통신비라 그랬었죠. 차변에 들어가는 거 통신비 8,000원. 자, 양괄호 6번 갑니다. 현금 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했죠. 그럼 입자 달렸으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내 지갑에 들어있던 돈을 CD기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지갑에 들어있던 돈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요. CD기에 넣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무슨 금? 현금 5만 원. 지갑에 들어있던 돈이 CD기로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CD기에 그걸 넣으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맞아요. 통장으로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보통예금 5만 원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서부터 양가로 7번서부터 해서 아래 14번까지 풀어보시는데 맨 밑에 14번에 보시게 되면요. 골뱅이 있는 거 보이세요? 골뱅이는요. 단가입니다. 단가. 상품 5개를 개당 700원에 사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잠깐 시간 드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오자가 있어서 오자 수정해 드릴게요. 원래 제가 현금 영수증을 이걸 8번을 지금 넣고 싶었던 건데 잘못 넣어가지고 카드 영수증을 넣어놨거든요.
그냥 영수증대로 고쳐드릴게요. 알죠? 영수증대로. 그게 깔끔할 것 같아서 요거 현금 지급하고 말고요. 카드 영수증을 받다라고 고쳐놓으세요. 이게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러면 7번서부터 이제 설명 쭉 해보면 7번 상품을 매입했죠? 그러니까 차변에 들어가는 게 상품 25만 원.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 사온 거 상품이나 원재료 맞죠? 그러니까 대변에 지급어음 25만 원. 만약에 이것도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었으면 미지급금이에요. 괜찮으시죠? 밑에 계속 아래 요거 지문 수정해 드렸으니까 저 영상에서 수정 좀 잠깐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영수증을 받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요거 참고로 금일 숙제 이 얘기 또 있습니다. 아셨죠? 생각. 회계팀에 야근식 때를 카드 영수증을 받고 결제했다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지금 카드라는 거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셨잖아요. 돈을 줬다 못 줬다? 못 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온 게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온 게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카드 결제하신 거는 뭘로 가야 된다? 맞아요. 미지급금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카드 결제를 했다라는 거는 체크카드가 아닌 이상 통장에 돈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용카드 대금은 언제 결제해요? 다음 달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돈을 못 준 거거든요. 그럼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온 게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가시는 신용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이어야 된다고요. 괜찮으시죠? 만약에 이게 상품이나 원재료였으면 신용카드 결제하더라도 뭘로 써야 된다고요? 맞아요. 외상매입금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돈을 못 준 거니까. 괜찮으시죠? 그래서 머릿속에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카드 나왔으면 미지급금 아니에요. 결국엔 돈을 못 준 거니까 사온 물건이 상품이나 원재료가 맞냐 아니냐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제 생각. 우리 위쪽에서도 위에 분계를 살짝 한번 훑어보면은 미지급금 얘기가 앞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장에 제가 살짝 넘겨보면 아까 앞장에 13번 할 때 양괄호 4번에 미지급금 어디에 적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미지급금 대변에 적혀 있었거든요. 앞장에서. 괜찮으시죠? 왜냐하면 미지급금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커닝 살짝 했어요. 대변에 들어가는 거 미지급금 30만 원. 그럼 이제 차변에 돈을 왜 줘야 되냐 이유 써주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야근식 때 했죠. 그럼 차변에 우리 회사 직원 거니까 무슨 이유생비? 맞아요. 복리후생비 3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문제 오자 있어 죄송하고요. 자, 밑으로 가볼게요. 양가로 9번 갑니다. 양가로 9번 비품 5,500원을 매입했죠. 그럼 이제 비품 사왔으니까 차변에 비품 5,500원. 대금 중 2,500원은 현금 지급했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2,500원. 그러면 사온 게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변에 들어가는 거 미지급금 3,000원. 적으실 수 있죠? 계속. 그럼 이제 그 밑에 영업용 차량의 주유비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럼 이제 현금 들어가시는 거는 대변. 그래서 대변에 현금 4만 원. 그러고 차변에 들어가시는 거 자동차 밥 줬죠? 그래 차변에 들어가는 거 무슨 양 유지비? 차량 유지비. 그쵸. 4만 원. 그래서 어제 제가 타이어 교체하거나 엔진 오일 교체, 주유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들어가시는 거 차량 유지비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거든요. 밑에 계속 11번 업무용 차량 100만 원을 구입했죠.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거 자동차 사왔으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괜찮으시죠? 100만 원. 쓰실 때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대표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위에 10번 할 때 차량 운반부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주유소 가서 자동차 샀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시죠? 다음, 대변에 대금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죠. 그럼 결국 돈을 못 줬잖아요. 사온 게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니까 대변에 들어가는 거 미지급금. 그렇죠. 100만 원. 밑으로 갑니다. 아래 내려오시면요. 양가로 12번. 당사 사원의 명함, 인쇄대금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에 들어가는 거 현금 3만 원. 어제 제가 업무용 서적을 구입하거나 명함 인쇄하시면 맞아요. 도서 인쇄비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 차변에 들어가시는 거 도서 인쇄비 3만 원. 계속. 다음 그 아래 13번 수도요금 15,000원과 가스요금 2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죠. 그럼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35,000원. 괜찮으시죠? 합쳐서 냈으니까. 차변에 들어가시는 거 수도요금, 가스요금 합쳐서 우리가 개정 과목 5글자로 맞아요. 수도광열비 35,000원. 괜찮으시죠? 밑에 계속 상품 5개를 700원, 개당 700원에 매입했죠. 차변에 들어가는 거 상품 3,500원. 대변에 현금으로 2,000원 지급했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2,000원. 그럼 나머지는 어음 발행하셨는데 우리가 사온 게 상품이나 원재료가 맞으니까 대변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지급어음 1,500원.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시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분계입니다. 쫓아오실 수 있죠?